슬라이드를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주된 내용은 지금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자문위원님 그 책상 위에 한 부씩 다 올려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그 자료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에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좀 대형으로 전역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제 그 소대장한테 여대장이 장윤익 여대장이 계시고 또 제 대장한테 이재관 그 사장님도 계시고 제가 이 오늘 이제 좀 그 어르신들 앞에 좀 부끄럽고 뭐 좀 그 조심도 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군에서 그 한자 햇볕 정책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연대학 마치고 대북 정책과장으로 사실 그때 참 그냥 용기 백배해서 국방부로 왔는데 제가 사실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제가 대북 정책과장 그때 못하고 육군 본부로 좀 쫓겨갔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이제 국방대학교로 이렇게 좀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주셔서 공부도 하고 또 정치대학 국민대학 인연이 돼서 정치대학원에서 쭉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부럽지 않도록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부터는 또 이제 정치대학원의 부교수로 전임 교수로 한 65세까지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글을 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가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논문 같은 것 제 이름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핵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선배님들한테서 뭐 말씀드리기가 못할 정도 다 아시는 상황일 겁니다. 제가 사진 슬라이드를 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앞에 사진 슬라이드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만 조금만 갖고 사진 한번 넘기세요. 예, 첫 페이지. 예, 2페이지죠. 그 히로시마. 예. 예, 다음. 여기 히로시마의 그때 다 아시잖아. 되게 있는데 다 아시지만은 그런 이제 핵을 이제 발사하는 수단인데 첫 번째는 이제 미사일이 첫 번째는 다 아시지만 장거리 미사일로 하는 것이고 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폭격기 B2 폭격기 세 번째 잠수함입니다. 뭐 다 잘 요 세 가지가 이제 핵무기를 실어 나올 수 있는 뭐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지금 현재 공인된 나라가 지금 5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를 보시면 미사일이 전혀 없고 잠수함에서만 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최소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경우에 약소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핵을 공격을 받으면 미리 핵을 지상에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상대가 먼저 공격할 때 다 그거부터 먼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들키지 않는 잠수함 미사일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실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사실은 우리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핵을 공격하는 사람은 그걸 먼저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양을 갖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슬라이드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40 내지 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영변의 핵발전소를 이렇게 가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 핵연료를 재처리했고 그 재처리했을 때 대략 몇 개를 재처리하면 얼마 양이 나오니까 총 합쳤을 때 40 내지 50kg 있다. 그리고 1차로 할 때 한 5kg, 2차로 할 때 한 5kg. 이번엔 모르겠습니다. 예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핵무기 쓰는 데는 한 30kg 정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고 핵무기를 만들면 뭐 어떤 사람 크게 만들면 5개고 작게 만들면 15개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실험은 뭐 다 아시다시피 3번의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실험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수소폭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증폭 핵 분열탄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소형화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시험이라는 말은 북한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미사일을 시험을 할 때 잘 기억하시면 그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막 이렇게 현무 미사일 쏘고 할 때 기술이 다 된 거를 사실 과시를 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 성향이 컸습니다. 근데 이 핵에 이제 관한 실험이라는 것은 연구소에서 된 것이 과연 실제로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이 실패냐 성공이냐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해도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거 자체가 성과 아닐까요? 사실 핵실험이 이번에 뭐 6 내지 7kg밖에 안 되고 그래서 부분 아까 이제 부분 성공 이렇게 보시죠. 그것은 그 실험의 목적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험이 뭐를 목적했냐 모르는 상황에서는 실패냐 성공이나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자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발표해서 소형화 경량화 했다는 것은 거기에 성공했다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소형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을 실을 수 있는 시단이 폭격기,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다음에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북한이 뭐 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잠수함을 실어서 다시 미사일을 우리 땅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비행기도 물론 이제 폭격기를 실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공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항공기가 이륙하는 순간 우리가 탐지를 해서 아마 우리 방공 능력과 공군 능력을 하면 아마 북한 상공에서 격추시킬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미사일입니다. 근데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미사일이 실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또 텔레비전에 보면 저는 지금도 우리 북한이 워낙 천재적인 머리를 자꾸 쓰니까 지금도 사실 2톤 정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실어서 옆에 보조로켓을 달면 100km만 날아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 한국 땅에 어쩌든 저는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핵폭탄은 뭐 정확히도 필요 없는 거니까. 진짜 소형화에 성공했고 미사일에 실을 때 성공했고 미사일에 실을 때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 어느 지역에 있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